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구 현지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료는 고가일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 고가일 것이에요? 제가 투자한 매물들 어디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걸 대구 현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구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대구 현지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대구 현지를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면요,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안 하죠. 그리고 울산에서도 강의를 해야 돼요. 왜? 울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또 추후에는요, 대전과 광주와 청주와 세종에서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왜?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생은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에서 강의를 하지, 엉뚱한 지역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 강의가 지속되면서 저희가 2020년대 말에 어디서 만나죠? 서울 수도권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2023년도 대구 투자 성공하시고, 25년도에 또 그걸 팔고 부산으로 넘어가시고 또 성공하시고, 그리고 2020년대 말 저와 같이 어디서 만나야 돼요? 네? 중간에 경유진이 있어요. 대전이나 세종이나 경유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아니고요. 네. 경유진을 지나면 바로 우리의 종착지. 어디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서울 수도권. 여러분, 갈 길 멉니다. 지금부터 6년, 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6, 7년밖에. 준비하셔야죠. 싫단 말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가만히 멍하니 있을 겁니까? 이제는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부동산을 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먼떨만떨 지역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실탄을 모으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어요? 저는 어떻게 했죠? 1주택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1주택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역대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 정리했다고요. 익절했다고요. 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입만 나불나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구에 저도 진입을 했습니다. 네, 대구에 진입을 했다니까요. 제가 대구에 진입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투자를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버스 태워서 여기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기준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유튜버와 저는 달라요. 2022년도에 온갖 지역들 다 매수하라고 부추겨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유명한 요새 인터뷰 채널로 확 뜨고 있는 그 사람도요, 거제 부동산 추천했다가 사람들 다 망했어요. 자기가 100억대 자산가로 있고 나는 청약 전문가라 하는 사람, 그 인간도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겼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저처럼 투자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나? 대부분 다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 내가 입지를 얼마만큼 아는지 그 지식을 뽐내는데 힘쓰는 강의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걸 자꾸 경고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거시경제만 이야기하다가 다 틀린 전문가들 의견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방부동산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 말 믿겠습니까? 아니면 재개발만 중개할 것만 생각해가지고 재개발 물건 사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재개발 물건 사라고 하는 그 중개사 소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사익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헛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초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도덕을 배웠잖아요. 바른생활 어린이 배웠잖아요.
나쁜 아저씨가 과자 사주면서 어떤 아저씨가 과자를 사준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푸른 나무님 대답해보세요. 네. 자, 나쁜 아저씨인지 모르지만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과자를 사주면서 내가 나보고 따라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른 생활 어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긴요.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입지 전문가들,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거시경 전문가들 바라볼 때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 가지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넓은 해외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남의 말은요, 저는 남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남의 말은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비판적이라는 건요 부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은요 건전한 비판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말 과연 맞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100% 믿지 않습니다. 왜? 의존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을 100% 믿는다는 건요, 그건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의지, 저는 제 자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이 말 틀렸을 수도 있지 않나?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거제 사야 됩니다, 부산이 올랐기 때문에, 창원이 올랐기 때문에 거제 사야 됩니다, 무슨 조선호 슈퍼사이클이 때문에 거제 사야 한다고 2021년부터 내내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군산 GM 망했고 조선소 망했는데 현대중공 다시 블록을 만들면서 어쩌고저쩌고 도쿠사에서 돌아갑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군산 사라고 한 인간이 있었다고요. 또 여수 순천 광양, 여순강이라고 묶으면서 이거 여순강 합치면 인구가 80만이다 이렇게 하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또 대구가 오르기 때문에 포항도 따로 오른다, 포항 진입하세요. 포항 인구 50만이에요. 포항의 입주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 보고 사라고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김천구미 사라고, 갭이 적다고, 매매가 전세가 갭이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추기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아저씨인지 착한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과자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박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뿌리쳐야 됩니다. 뿌리치고 멀리 서서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나, 아마 또 다른 어린애한테 가서 과자 줄게, 따라가자라고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뭘 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보면 내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앞으로 이 방향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멋지게 기준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 강의 대구 현지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한 자리 취소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우님 감사하고요. 한진호님 감사하고요. 자, 쭈린 여우 이진희님 반갑습니다. 자, 뿌니님 대구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님 반갑습니다. 인천 사람님 반갑습니다. 다시봄님 반갑고요. 자, 윤호님 반갑습니다. 뉴스 하나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젊은 층 몰리는 스테이, 월 매출 2억의 비결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뉴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조선일보 나온 뉴스고요. 어떤 거냐면 요새 코로나 지났고 어쩌고 해서 스테이, 그러니까 숙박업에 다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강남에 보시면은 30객실 낡은 모텔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대지 면적 100평이라서 월 매출이 4천만에 불과했는데 이걸 다 허물고 호텔 56개 호텔로 신축을 했다. 그래서 월 2억을 번다라는 겁니다. 월 2억이요. 자, 월 2억을 벌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이 오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궁극적인 건요,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아파트의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고시원이나 이런 모텔이나 이런 뭐 한옥스테이 이런 것처럼 임대사업, 네, 초단기 임대사업이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세요.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를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 최대의 위치, 최고의 위치 중 하나, 레데페. 레데페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2016년 2월입니다. 예, 레면 대치팰리스 1단지가 14억이었어요. 너무 저렴했죠? 예, 6년 7개월 동안 126%, 강남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7억이 올랐습니다. 17억이 올랐고요. 32억을 찍었다가 최근에 한 29억 8천까지, 즉 여러분 21년 10월 23일 32억 1000 찍었고요. 23년 1월 달에 29억 8천 찍었습니다. 약 한 2억 3천 떨어졌죠? 예? 2억 3천요. 자,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 이거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전세가율도 떨어지고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위험하다 봅니다. 이런 거 투자로 생각했다 정말 큰 코 다쳐요. 예, 매수하지 마세요. 물론 매수하기 어렵겠지만요. 갭은요 14억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거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서울은요 보세요, 7% 하락했습니다. 네. 강남 부동산이 7% 하락하고 말아요? 강남 불패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7억까지 빠진다고요. 엄마 보세요, 30% 하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51건이 터졌는데 과연 이게 이후에 이 고점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옆으로 길게 횡보할 것이라 봅니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왜? 이제 자, 음마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니에요? 네? 맞을 거예요 아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밖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수요. 그러면 투자자는요 진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요 끊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자, 23년 7월 달에 사신 분들은요, 와, 이게 분양받으신 거예요? 이전 매매가 없네요. 매매가가 기록이 안 될 때 샀나요? 좀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22억을 벌으셨네요. 자, 그래서 서울의 하락이, 네,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네. 이거 보고 최저점 찍고 바로 본전 왔네요. 강남 부동산 불패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라 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거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38억에서 네 30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소폭 이렇게 회복을 하기도 했네요. 근데 앞으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강남이 또 수요가 떨어져서 하락한다. 그럼 정말 무시무시하게 네, 스톱하기가 힘들 수도